너 빨리 가야 돼. 남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정세 걸로요. 네? 이 나이 먹고 정세 걸로 할 줄 몰랐는데 세상에 쉽지 않아. 이번 주가 100일이야.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 눈은 뭐지? 여자친구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약간 이런 눈동자인데 그런 눈동자인데 상처받았는데 지금? 상처받았는데? 오늘까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혼자 살아야지. 네? 열심히 해보고. 결혼할 생각을 해. 저 여자친구 얘기 안 해줬어요? 네. 했어? 안에 사고 나서 어. 뭐 방탈출 같은 거. 그래서 딱 생생해서 얘기했었나요? 크리스마스 때 고백을 당해서. 당하는 거 맞죠? 그럼요. 저도 놀라워요. 저도 놀라운데 고백을 당해서 모르겠어요. 1년 계절 바뀌는 건 봐야 되니까 한번 1년 다음 크리스마스는 제가 소원을 하는 게 맞겠죠? 남자답게 맞나? 모르겠네. 봅시다. 뭐가 들었지? 그래서 관형사만 느낌만 보고 갈게요. 저 페이지 이거 우리 프린트해서 이건 여러분 참고 자료처럼 쓰시면 될 텐데 어제는 풀어봤으면 좋겠지만 50페이지 하나 볼래요?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그 관형사의 느낌 정도는 조금 읽고 가시면 좋거든요. 우리 교과서의 정의 어때요? 문장에서 체언이나 용언 앞에 놓여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며 역할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형사를 보니까 문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뭘 꾸며줍니까? 밑줄?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관형사의 종류를 별표 쳐보세요. 제발 얘네들은 외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나게 헷갈리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랍게도 매년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참 좋은데 지금 여기서의 새와 새로운은요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옷을 꾸며주는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자, 얘의 품사는 뭘까요? 얘의 품사는 뭘까요? 관형사겠죠. 관형사의 품사를 보러 갔으니까 사로 대답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자, 그럼 얘의 품사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관형사라고 대답을 해서 틀려오는 거예요. 자, 봐봐 다시. 자, 얘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관형 문장 성분. 관형어가 되겠죠. 얘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뭘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건데, 자 봐봐. 밑줄 쳐져 있을 때 얘의 문장 성분과 품사는 다른 문제인 거야. 이 세. 얘도 이 아래의 문장 성분과 이 품사는 다른 문제였던 거지. 자, 문장 성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새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옷을 꾸며주고. 이 새로운이라는 이 자리가 옷을 꾸며주는 거예요. 얘네들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덩어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은 뭐예요? 얘가 관형의 역할을 하면은 자리, 그죠? 얘도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장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품사에서도 관형사, 히읗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는 뭐에 연결하고? 단어의 종류에 연결. 자, 새는 뭐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새인 거예요. 여기 종류도 성상관형사에 뭐야? 대상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무조건 관형어 자리밖에 못 와요. 새, 헌, 온갖. 하나만 더 적어볼래? 척 이런 거. 척.
그래서 얘 품사가 뭐예요? 관형사예요. 근데 얘는 달라요. 새로운 은 태어났을 때부터 관형사인가? 아니야. 새로운 애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원형인 거예요. 새롭다. 새롭다는 품사가 뭐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여러분들 뭐 배우게? 관형어 배워요. 그럼 관형어 어떻게 만들어요를 물어보게 될 거라고요. 그럼 그때 뭐가 나오는 거야?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관형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성상관형사 이, 헌, 외딴, 이, 그, 어느, 무슨, 두, 여러, 모든 얘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뭐예요? 관형사라는 이미지 정도는 알고 가세요. 네? 근데 그 옆에 그 돼지 새끼 있죠?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 돼지 새끼 좀 볼까요? 친구 관형사의 특징 별 5개. 관형사의 특징 1번 활용하지 않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와의 차이일까요? 용언과의 차이인 거예요. 얘는 불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면 뭐 해보면 돼? 활용해보면 된단 말이야.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용언, 동사형사 될 수 없어요. 근데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러니까 얘는 용언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고유명사나 두 번째 조사나 조사가 뭐 할 수 없다? 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명사일 수도 있어요. bird일 수 있단 말이야. 새가 있다. 이때 얘는 뭐이기 때문에 조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눌러봐. 꾹 누르면 뭐라고? 체험 플러스 조사. 얘는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뭐야? 체험. 근데 얘는 붙어요 안 붙어요? 못 붙잖아. 그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조사가 채서 체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사를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교과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로 들어가 봅시다. 자, 페이지 6페이지.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자, 6페이지입니다. 네, 교과서 59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문장과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장은 생각이나 6페이지 찾았어요? 6페이지. 가운데 6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가운데 6페이지.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완결입니다. 완결.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방식입니다.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장 성분은요, 단어 혹은 단어 2개가 모아진 어절 단위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띄어쓰기의 기준인 거죠. 자, 독립어, 내가, 주어, 이, 공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어, 공을 을에 붙었으니까 목적어, 힘껏 던질게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 던질게, 동사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는데 이들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주성분과 부적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성분의 개념 그리고 문장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에 저희가 뭐라고요? 완결의 최소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완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들이 있는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주성분이라고 부르고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주성분들을 꾸며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부속성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혼자서 몰아다니는 독립성분으로 성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주성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소 단위들이 있죠.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와 이 주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서술어까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중이에요. 서술어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들어가요? 목적어와 만약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라면 뭐까지 포함되게 됩니까? 보어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을 주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부속성분을 말 그대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꾸며주는 말은 몇 개? 2개. 체험을 꾸며주면
관형사. 나머지를 꾸며주면 부사. 얘네들의 느낌을 살려서 문장 성분이니까 관형 어와 부사 어로 구분할 수 있고요. 혼자 돌아다니니까 독립어까지 해서 문장 성분을 구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페이지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7페이지에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구와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주기 1단계가. 나는 노래를 한다가 필요하죠.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구가 되는 거고요. 무척 푸르다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분다. 사실 세차게는 필요가 없죠. 바람이 분다니까 완전한 문장이고요. 내 동생은 좋아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있기는 하지만 좋아한다는 반드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완전하지 않고요. 그는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다. 뭐가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어? 되었다. 보호. 그는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다. 보호가 빠져있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 비읍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팁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해서 은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럼 보조사들은요 반드시 뭐로 바꿔야 돼? 격조사로 바꿔야 돼. 체언 뒤에는요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됐다면 생략된 격조사를, 보조사를 사용된다면 바뀐 격조사를 반드시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 성분을 확인할 수 있죠. 됐죠? 넘겨봅시다. 그래서 8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필수 성분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노래를 듣는다에서 서술어, 하늘이 무척 푸르다라는 주어, 나는 떡국을 좋아한다라는 목적어, 그는 존경받는 시인이 되었다에서의 보어. 얘네들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주성분 혹은 필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9페이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속 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중 다음 말을 꾸며주는 말에 V표를 해봅시다. 새 옷이 무척 예쁘구나. 새는 옷을 꾸며주고 있고요. 무척은 예쁘구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는 체어, 즉 옷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 무척은 예쁘구나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뭐를 꾸며주느냐에 초점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관형어와 부사어의 좀 느낌적인 차이가 뭐냐면 관형어는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부사어는 옮길 수도 있어요. 새 옷이 예쁘구나, 무척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옷이 무척 새 예쁘다. 이건 완전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조금 위치가 자유롭고요. 이 관형어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체언 앞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어도 가끔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관형어는 100%, 부사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독립성분은 뭐예요? 우와, 상여바, 같은 것들은 대답,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감탄을 하는 부분들은요 뺀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문장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봅시다. 10페이지. 그다음에 뭐 3단계 같은 경우는 새와 새를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은 관형어, 무척과 무척을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은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꾸며주는 말들은 관형어와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그 3단계 같은 경우는 독립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63페이지에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다를까는 별 5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별 5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불다는 품사가 뭐라고요? 불다? 형용사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용언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용언의 특징은 뭐라고요? 얘는 무슨 어? 가변어를 가지고 있고요. 불다, 불고, 자 여기서 나오는 불근이 있고, 그 다음 불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자 어미가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만 나옵니까? 용언에서만. 자 그럼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선 어말어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자,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딱 두 가지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알고 있나? 선어말어미 역할 두 개밖에 안 해요. 하나 뭐게? 시제와 뭐라고요? 높임. 그렇죠. 우리 얻다에서의 이 어말어미 앞에 있는 이 엇을 뭐라고 불러요? 선어말어미라고 부릅니다. 왜? 과거를 나타내거든요. 자, 주다가 아니라 주시다에서의 이 시를 뭐라고 불러요?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제와 이렇게 높임만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런 거랑 진짜 헷갈리거든요. 얘도 위치가 똑같아. 얘도.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게? 접사라고 부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분해? 시작 아니고 높이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선언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할래 두자. 선언하면 여기 갈게. 그래서 이제 어마어미가 있는데, 어마어미도 나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할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좀 보여드리는 건데, 나는 밥을 먹었다. 여기서 다의 역할은 뭐죠? 종결이에요. 그래서 종결하게 됐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자, 우리 이 문장을 이어주고 싶네요.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빵을 먹네. 라고 하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다섯 글자입니다. 이거 뭐 들어가요? 그렇죠. 자, 드디어 설명할 수 있어요. 바꿔줘요. 뭘 바꿔주게? 성분을 바꿔줘요. 자, 어미를 가지고 있죠? 어미를 가지고 있으면 품사가 뭐라고요? 동사 아니면 동명사예요. 자, 동사, 명사는요 원래의 몸뚱아리로는 주어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먹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밖에 못 가, 문장 성분은. 서술어 자리밖에 못 가요. 먹다로는 서술어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네들의 성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어미를 바꿔주면 돼요. 무슨 어미를 사용하면 돼요? 전성어미를 사용하면 돼요. 다시 여기 있는 불다가 있죠? 이 불다를 그냥 쓰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밖에 못 써요? 서술어밖에 못 써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됩니까? 주어가 돼요. 주어가 됩니다. 우리 예시 볼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자 문장 성분이 뭘까요? 얘? 문장 성분이 뭘까요? 옷을 꾸며주고 있죠? 얘를 뭐라고 불러? 관형 뭐가? 자 불다 옷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불는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과정으로 되는 거야. 불깨워 만들잖아. 동사인 물들다 용어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품사는 뭐지만 형용사지만 개로 붙이면서 원래는 서술어에 쓰던 애를 물들다를 꾸며주면 어디로 바꿔주게 돼요? 살짝 어록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야. 미치겠다니까? 이거 품사 뭐게? 이거 품사 부사지? 이거 부사거든요? 부사지? 부사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따라가. 아니라고 알겠어?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붉게, 붉은, 붉은, 붉다는요 전부 다 똑같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품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서술어, 이 형용사. 하지만 어미가 바뀜으로써 쓰이는 문장 성분들이 뭐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명사절. 근데 미치겠는 이 정성어미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울 뭐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긴 문장, 절의 개념으로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쓰이는 순간 얘는 무슨 문장이야?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세미로 보여줄게. 세미야, 세미. 다시 할까? 네. 다시 할까? 그지?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어려운데? 여기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네, 다음 주에 하자고 수업이 끝나자. 됐어. 딱 중요한데 얼른 갔다 와. 갔다 온 동안 쉬어 보자. 얼른 갔다 와. 내신 범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니까. 받고. 다음 주 과제도 오늘 이번 주 과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부 다 뭐 풀라고 드리는 얘기겠습니까? 잡서, 평가 문제지 풀어오시라고 조금 드리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체크할 거고 풀면은 바로 추가 문제들 계속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정말 두고두고 써요. 진짜 웃겨. 중등부에서 수업을 바로 하고 수능 풀잖아요? 다 빠져. 고등부에서 수업을 하고 풀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왜 그럴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 다 왔어. 다 왔어. 우리 뼈대를 잡은 거야. 자, 우리는 그럼 이제 무슨 이미지를 받아야 되냐면 주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자, 주어야. 자, 주어 어떻게 만들게? 주어 어떻게 만들까요? 몰라? 어떻게 만들어? 그래, 우리 주어 누가 오기로 했어? 그렇지, 채원이 오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채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인가? 아니죠. 뭐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가 에서만 얘네들 주어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요렇게. 그래서 주어를 만드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주격수자를 쓴다는 건 이거 대신 뭘 써도 된다는 거예요? 보조사로 바꿔준다라고 해도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발화 과정에서 이게 뭐가 되기도 합니까? 생략이 가능하기도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거나 보조사가 쓰여도 다 주격조사로 바꿔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철수 먹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철수 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2번. 자, 주어 다음에 그럼 뭐겠어요? 목적어도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목적어를 만들려면 체험에다가 뭘 붙여주시면 됩니까? 그렇죠. 목적격 조사를 붙여주십니다. 뭐밖에 없어요? 을밖에 없습니다. 이거 테스트야? 지금 제가 7번에 쓴 거 다 테스트야? 문장 성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하고 주격 조사랑 문장 성분 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다음 주 어휘 대체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고요? 당연히 보조사 쓸 수 있고요. 당연히 뭐도 가능합니까?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 필수 성분 보어 있죠. 보어도 똑같아요. 1번 세원에다가 그렇죠. 본격조사 붙입니다. 본격조사 2가 있고요. 물론 보조사 그 다음에 생략이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학교 문법에서는요 뜻은 똑같거든요. 얼음이 물이 되다랑 얼음이 물로 되다는 사실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보호가 맞아요. 되나 아니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는요 이가만 복격조사로 취급을 합니다. 이가만요. 그럼 만약에 물로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게? 얘는 부사격조사. 네.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다? 이가밖에 없다. 나머지 쓰는 순간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고요. 중학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것만 해도 이제 벅차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까지 합니다. 자, 주성문 마지막이네요.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 서술어는 좀 달라요. 뭐가 와야 돼? 품사 깔끔하게 오면 되잖아. 뭐 오면 되고요? 동사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오시면 돼요. 근데 한 개 더 있어요. 뭐야? 아, 그렇죠. 체험 플러스 서술과 조사. 그래서 조사를 왜 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뭡니까? 이다. 이렇게. 요 이미지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공부를 틀린다는 건 이걸 안 외우기 때문에 그래. 도대체 서술어는 이거밖에 없는데 왜 다른 데에서 서술어를 쓰고 있냐고. 왜 목적어인데 왜 거기다 주어를 쓰고 앉아있냐고요. 자, 독립어. 자, 얘 품사 뭐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뭐 집어넣으면 깔끔해? 감탄사. 그래서 감탄사 넣으시면 됩니다. 감탄사 넣는 순간 끝나요. 근데 또 무조건 올 수 있는 애가 있죠. 체온에다가 뭐 붙여버리시면 되겠습니까? 목격조사 붙이시면 돼요. 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철수야에다 밑줄 친 다음에 독립어지? 감탄사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철수야는 사실 감탄사가 아니라 뭐예요? 철 플러스.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문장 성문을 외운 거잖아. 이렇게 봤을 때 걸리는 어휘가 있냐는 거지. 있어 없어? 다 이해돼? 괜찮아? 좋아요. 그럼 이제 부속 성분 하면 끝나. 두 개만 더 하면 끝나. 진짜 끝이. 두 개만 하면 끝이. 두 개만 하면 끝이. 대망의 관용.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등소리 대기랑도 연결되는데 나중에 뭐 제일 관용어요. 이거는 그대로 외우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관용어요. 여러분 관용어를 만들어야 돼.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주기 위해서 내가 이 앞자리에 관용어를 깔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 항상 생각해. 제일 깔끔한 방법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관용어에 올 수밖에 없는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1번 뭡니까? 동사 명사를 들으면 많은 일들이 필요해. 들 수는 있는데 그냥 뭐만 넣으면 돼. 관용사 그 자체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관용사만 넣으면 돼. 관용사. 예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오. 얘는 관용어이자 관용사의 이미지로서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그렇죠. 모든 체험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관용격 조사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 그래서 철수의 이렇게 철수의 납득돼요? 관용어와 명사, 조사, 관용사인 거예요. 다 관용어지만 여러분들.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도 여기랑 이제 연결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용어, 동사와 형용사, 용언의 뭐에다가 어간에다가 그죠? 뭘 붙여주시면 됩니까? 관용사요, 전성, 어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관용사요, 전성. 이거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의 관용사용 전성은 몇 개 있게? 몇 개? 오, 4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4개. 혹시 아나? 관용사용 전성 오면은요, 되게 재밌게도 이거 했어 근데
우리 시제 얘기하면서 했다. 우리가 문학에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어제, 오늘, 미래, 내일 이런 것처럼 부사로 확인하는 거라 먹었다, 먹겠다, 먹는다처럼 선어 방법을 확인하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가 이 관형사용 전성어미 확인하시는 거야.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다 알아. 내가 이 밥을 꾸며주고 싶어. 밥을 꾸며주고 싶은데 시제의 느낌을 살려. 내가 여기서 먹었어. 과거에 먹었어. 그럼 뭐야? 무슨 밥이야? 그냥 밥이야? 무슨 밥? 이씨. 무슨 밥이야? 먹은 밥. 먹은 밥. 내가 지금 먹고 있어. 먹는 밥. 나 이거 먹어야 돼. 먹을 그렇지. 아, 그거 내 동생이 그렇지. 그렇죠. 우리나라 4개 먹고 없어. 4개 먹고 없어. 이렇게. 봐봐. 다 달라. 똑같이 관용어지만 왜 관용사, 관용어 헷갈리고 왜 품사를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품사 개념 없이 나도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이해가 못 되는 건 니들 책임이겠지. 항상. 그래서 처음부터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품사부터. 물론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정말 최소 조건으로. 그래, 궁금하면 제가 드린 프린트를 보시고 푸시고 고민점을 만든 다음 질문을 해야 돼. 이렇게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나중에 이제 방학점에 문법 특강식으로 이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음문부터 보이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동안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내신 기간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해도 여러분들은 그때 뭐를 보면 매우 높아. 제 경험상 3번은 해야 이제 의사소통이 돼요. 의사소통 되기 시작해 이제. 이 관용사와 관용어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됐어. 어려운 거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얘가 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안긴 문장이야 여기가. 얘가 쓰이는 순간부터.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무슨 자리예요? 부사어 자리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뭐 보시면 되겠습니까? 부사어인데. 부사 오면 끝이야. 빨리 끝. 너무 쉬워. 두 번째. 뭐면 돼? 세원에다가 그렇죠. 부사격 조사. 철수 4개. 세 번째. 뭐 붙이면 돼요? 뭐가 되더라? 부사형? 전성? 그치. 그래서 뭐 쓰기? 다가 아니라 빠르 이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와요. 얘나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부사어예요. 하지만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사, 얘는 명사. 그죠? 전사어미니까. 어미를 갖고 있다는 것부터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하면 여러분 절대로 부사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바뀌어 얘가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근데 부사라고 하면 안 돼요. 꾸며주잖아요. 부사 아니야. 제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꾸며주잖아요. 형용사.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영어랑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일 많이 이거 품사가 뭐게? 그럼 맨날 뭐 나와? 형용사 나와. 꾸며주니까. 그놈의 프리티 걸 때문에. 아예 개념이 다른 거야. 영어의 문법이라는 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몇 품사예요? 9품사다. 영어 몇 품사야? 품사 체계부터 달라. 그러니까 쓰임새부터 다른 거야. 아예. 알겠죠? 그나마 주어 동사가 같은 게 다행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페이지까지 끝이 나요. 10페이지까지 끝이 납니다. 오늘의 과제는요. 요거 있죠, 요거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냐면 네, 7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뒤에 답수도 있으니까 7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이번 주 과제는 끝입니다. 앞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명사구나 이런 거 다시 좀 챙겨보시고 여태까지 했었던 거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는 지금 아직 다 풀지 마세요. 다음 주까지 나간 다음에 한꺼번에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푸셔도 되고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줄게. 몇 페이지라고 그랬냐? 70 몇 페이지? 73페이지까지. 네, 두 번째 암기. 자, 조사랑 방금 했었던 문장 성분 만드는 방식 있죠? 이거는 요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그래서 3번 영상. 공부를 어떻게 how 몰입. 어떻게 하면 몰입할 것인가? 뭐였어요? 그 교수님은 그거 보시면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한번 모르겠네요. 근데 봐야 변하지 뭐 그냥 또 과외 테스트 푸신 것도 필요하시고요. 고생하셨고 오늘 문법도 이제 다 피발되기 전에 반드시 빨리 복습하시고 오시기. 또 금요일 전날 밤에 오시면 또 이제 형사랑 관영어랑 관영사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좀 보시고. 네, 하겠습니다. 미안. 큰일 날 뻔했네. 4번. 여러분들 내신 범위 제발 톡으로 알려주시고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습서 플러스 평가 문제지 사요. 선생님 저 자습서만 사면 안 되나? 둘 다 사. 평가 문제지까지. 여러분 진도까지. 여러분 학교 나가신 진도까지 있죠? 진도까지 풀어 오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주는 거야. 알겠어? 첫 시험이니까 다 준다. 잘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풀린 거 갖고 와. 평가 문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눈은 뭐지? 네가 그렇게 해도 난 가보지 않겠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갖고 와. 너무 무겁다. 다시 찍어 보내.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틀린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고. 예. 끝. 예. 그 표정은 대체 뭐야? 안녕히 계세요. 예. 자연수나 평가 문제는 따로 사는 그럼요. 너희 교과서. 네? 아직도 안 썼어? 아직도 안 썼어? 예. 어디? 문법은 확실히 거기서 아 그래요? 다행이네.